우선 이 추경의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요. 최근에 가계와 자영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좀 경기가 어렵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0.2%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이 숫자가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1년 사이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은행별로 기업 대출 부실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출 상품들이 얼마나 잘 이자와 원금이 회수되고 있는지 이걸 장부로 보여주는 지표가 주기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은행권에서 고정 등급 이하의 여신, 우리가 흔히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부르는 이 대출들, 쉽게 말씀드리면 떼일 가능성이 높은 대출이 비중상으로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연체율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사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이금융권까지로 시야를 확대하면 이금융권, 카드사들의 그런 연체율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부실 징후도 좀 뚜렷한 상황인데 석 달 이상 연체된 비율이 쑥 늘었습니다. 가계와 개인 사업자 또 기업의 부실 지표가 9년에서 11년 사이 최고치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금융권 특히 저축은행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이 수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불황 속에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특히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기업들까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은행권에서는 위험 관리 TF를 과동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은행권을 관리를 하면 이금융권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방점이 찍힌 부분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인데요. 누적된 채무에 또 경기 침체까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출구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들 나왔었죠.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 여기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가 누적되면서 이 채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야를 좀 넓게 보면 코로나19 당시에 영업은 불가능한데 점차 손님은 줄어들고 그리고 딱히 대안은 없는 상황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 때 간신히 버텼던 분들이 이제 원리금 대출에 대한 그 상환 독촉이 시작이 되면서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부가 그래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그런 추경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143만 명에 대해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를 지원을 하고요. 은행권의 채무 조정 또 분할 상환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돼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보통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온 가족의 생계를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연체된 그런 그 채권들은 매입해서 소각하고 해당 지원을 한 113만 명에게 제공을 하고 또 우리가 새 출발 기금을 좀 더 확대 편성을 합니다. 10만 명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성실하게 그 채무들을 그동안 갚아오려는 의지를 보여주신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서 19만 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을 회복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끔 하고 이게 전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다. 이게 정부의 믿음입니다. 이런 빚을 탕감해주는 것 이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늘려준다던가 아니면 금리, 이자를 좀 싸게 해준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확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중소기업부가 소상공인 채무 상환 부담을 좀 줄여주자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위는 부실 채권을 채무 조정의 중심에 두고 추진한다 이런 입장인데 정책자금을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대상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의 신용을 가지고는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보증 대상으로 삼아서 채무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기간은 그래서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2년 더 여유가 생기게 됐고요. 추경을 통해서 금리를 무려 1%포인트나 깎아줍니다. 실제로 대출이자 갚아보신 분들은 0.1%포인트만 낮춰줘도 정말 크다 하실 텐데 전체에서 1%포인트가 감면된다고 하면 실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기를 연장해달라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요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만기 연장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또 장기 저리 특례 보증으로 전환을 해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빚을 제대로 갚고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이 폐업을 하는 걸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폐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그동안 빌렸던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7년에서 15년까지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이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았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폐업에서 철거비도 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상한선이 좀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작은 가게의 경우에는 이 정도 지원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게가 커도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하면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원금이 늘어난 셈이고요.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의 경우에도 이 상향 조정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도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서 폐업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를 하면서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 전반적으로 경기와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최근에 한국은행이 조사한 그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새 정부 추경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경기가 나아질 거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고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래서 4년 사이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주요 그 IB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경우에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재정 확대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성장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를 통해서 거의 사라져 있는 내수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소비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 쿠폰이 7월 중에 지급이 되면 넉 달 안에 쓰도록 이 한시적으로 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맹점에 가서 또 용처에 따라서 이게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통 외식업계가 그래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는 이 추경을 통해서 GDP가 적어도 0.2%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정부의 기대감인데 실제로 소비가 진작된다고 하면 우리 올해 0%대 성장 예상했지만 앞자리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